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이유가 우리 비즈니스는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승리할 수밖에 없다. 보통 상대평가잖아요. 우리가 대학 가는 것도 정원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원 안에 들어가야지만이 합격하는 거잖아요. 근데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상대평가가 아니에요. 절대평가예요. 누구든지 시간이 지나도 내가 그 직급에 가면 성공하는 거죠. 한 만큼 돌아오게 돼 있고, 내가 두레금 만들어서 가는 거잖아요. 내가 두레금 만들어서 가져가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떤 사람들이 먼저 간 사람들 때문에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음, 또는 스폰서보다 내 수입이 더 많아질 수도 있죠. 그리고 내가 역전할 수도 있죠. 이런 것들이, 그리고 내가 끝까지 안주하면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잖아요. 최고직급자 갈 수 있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금메달 땄기 때문에 우리가 올림픽 경기에 보면 금메달을 누가 따버리면 내 금메달은 못 따는 거잖아요. 근데 절대평가라는 게 뭐냐면 상대평가가 아닌 거예요. 상대가 따버리면 내 자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언제든지 내가 지속적으로 내가 열심히 하면 내가 그 자리에 가면 나도 금메달을 딸 수 있는 거죠. 음. 그 원리가 뭐냐면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로섬 게임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내 파이가 커지면 누군가의 파이가 작아지는 것. 제로섬 게임이라는 것이 상대평가나 마찬가지인 거잖아요. 내 파이가 누군가의 파이가 가져가는 파이가 많이 가져가 버리면 상대적으로 내 조각의 파이의 조각은 작아져 버리는 거죠. 이 제로섬 게임이 지금 사회는 모든 게 제로섬 게임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우리 파이가 확산되는 비즈니스죠. 내 파이가 더 확산되는 거죠. 인류의 99억 명이 다 한다고 해도 우리 자리는 그 자리가 있다. 어, 그래서 누구도 피해보지 않는 게임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아까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절대평가라 그랬죠? 두 번째는요, 무점포여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리스크가 없죠. 이렇게 지금 사회적으로 불안한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장사, 문을 열고 가게 문을 열어야 되는 어떤 리스크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리스크 프리는 스트레스 프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영업이라든가 가게를 열고 가게 문을 닫고 해야 되는 그런 어떤 가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재고 부담 또는 우리는 지금 우리 자체가 가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떤 창고비라든가 물류비가 필요 없는 것, 인건비가 필요 없는 것, 재고가 없다라는 것,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매력적인 비즈니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어, 전투기 파는 게 아니잖아요.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한 사업도 아니잖아요. 우리 전투기 팔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뭐 그거에 대한 지식을 해박하게 알아야 되나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경제활동이 쉽고 난이도도 쉬워요. 내가 배워서 가르치는 일이고요. 그리고 내가 먼저 제품을 애용하고 그 애용자들에게 전달하고요. 그리고 그 애용자들 전달해서 쓰는 사람들의 클럽을 만들어서 그 클럽을 관리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사업에 제안을 하고 사업에 제안한 그 사람들에게 내가 사업 설명을 프로포즈를 얼마만큼 잘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거죠. 음, 배우고 알아보는데 우리는 한 달이면 충분하지 않을까? 나 정말 이 비즈니스 한번 해볼 거야. 어떻게 하는 거지? 내가 집중적으로 알아보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다. 그래서 어떤 고난이의 어떤 지식이 필요하거나 정말 집중력이 필요하거나 해박한 어떤 뭐 정말 박식한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회원가입을 하는 것도 두렵던 시대가 있었거든요. 제가 했던 시대, 그 이전의 시대도 회원가입하는 것만으로도 두려운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러나요? 너도 나도 그냥 회원가입은 누구나 하잖아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세상도 많이 변했고, 네트워크 마케팅 시대도 엄청나게 변했어요. 우리는요, 같은 일을 계속해서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반복하는 일이기 때문에 쉬울 수밖에 없어요. 어렵다는 측면은 뭘까, 그러면?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측면이 뭘까?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어렵다라고 느끼는 측면 첫 번째가요. 우리 마음속에 두 가지가 싸우는 거예요. 첫 번째는요,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싸우는 거고요. 두 번째는요, 내가 회귀 본능으로 자꾸 싸우는 거예요. 음.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는 건 뭐냐면,
내가 이 안 하던 일을 하다 보니까 탱화도 해야 되고, 출근도 해야 되고, 줌도 들어와야 되고, 줌도 배워야 되고, 음,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긴 거죠. 음. 그런데 자꾸 두 번째 회귀 본능이 뭐냐면, 아, 귀찮아. 그냥 안 하는 시대로 자꾸 그냥 돌아가고 싶어. 쉬고 싶고, 어, 돌아가고 싶고, 게을러지고 싶고, 이런 회귀 본능, 연어가 거슬러 올라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가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거하고, 내가 자꾸 돌아가고 싶다라는 이 두 가지가 자꾸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 하나 다스리기가 이렇게 어려운 거죠. 내 마음 하나만 다스리면 되거든요. 우리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리스크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가계비 내야 돼, 인건비 내야 돼요, 물류비 내야 돼, 창고비 내야 돼요, 세금을 내야 되는 거 없어요. 우리가 다스릴 수 있는 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내 마음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마음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 다스리는 이 시스템 안에 계속 들어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어, 거절 당하는 게 두려운 거죠. 이게 두 번째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거. 타인에게 전달했을 때, 당할까 봐. 그래서 타인이 강하게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예스라고 해놓고 노를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예스 해놓고는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리고 정말 거절을 직접적으로 거절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업이잖아요. 그 기다리는데 어떻게 하면서 기다려야 돼요? 내가 지속적으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기다리는 사업이죠. 인내의 시간이 필요한 사업이죠. 내가 비전을 봤을 때 걸린 시간을, 우리도 그 시간이 걸렸죠. 여러분도 시간이 걸렸죠. 그냥 한 방에 나 할래 하고 뛰어든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내가 걸린 시간만큼 그들도 시간이 걸릴 거라는 것을 알고 기다려주는 그 인내가 필요하다. 이해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 지속적인 팔로우업을 하면서 기다려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세 번째로는요, 설득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설득해? 설득하기 그래서 어렵다. 내가 설득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설득을 해야 되지? 이런 생각 때문에 어렵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설득하는 사업이 아니라 정보를 전달하는 사업이 정보 전달 사업이죠. 음. 화려한 언변술로, 화려한 말발로 막 그렇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기다려주는 거예요. 정보를 전달하고, 와의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내 자세, 내 모습, 내 태도를 다 보여주면서 그런 팔로우업을 하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어떤 모멘텀이 탁 일어나요. 그런 모멘텀이 일어나서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순간에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텀의 시간이 탁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복지와 축적의 사업이라고 얘기하죠. 더딜 수 있습니다. 더딜 수 있고요.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총량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죠? 총량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더딜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거절 총량의 법칙, 여러 가지 총량의 법칙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절을 당할 만큼 당해야, 쌓일 만큼 쌓여야, 기다림의 시간이 쌓일 만큼 쌓여야, 축적이 되어야 여러분의 사업이 진행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하셔야 돼요. 처음에는요, 쉽게 막 풀려가지고, 막 루비, 에메랄드까지 슉 가요. 근데 나중에는요, 굉장히 어렵게 또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똑같습니다. 처음에는요, 또 굉장히 어려워요. 그렇게 골드 가기도 힘들고, 루비 가기도 힘들고, 그렇게 더디고 힘들어요. 하지만 나중에요, 어떤 모멘텀이 팍 생겨요. 그래서 기하급수적인 막 어떤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멘텀을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비즈니스는요, 결국엔 겪는다. 한 번은 겪어야 된다. 빨리 겪느냐, 나중에 겪느냐, 그 차이다. 그래서 동전의 양면과 같은 그런 비즈니스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내면에 이 마음 관리, 마음 만들기를, 그릇 만들기를 잘 하셔야 돼요. 오늘의 여러분에게 제가 띵동을 보내드렸어요. 띵동에서 아름다운이라는 그 15세기 석보상절에 나오는 아름답다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 아름이라는 말은 나를 뜻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나. 그래서 아름답다라는 것은 나답다. 나답다. 내가 나다울 때 가장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내 가치관이 부합된다라는 건 내 마음에 든다. 내 마음에 드는 것은 마음에 들다. 보기 좋다. 이런 식으로 변천이 돼서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썼다라고 하는데 참 예쁜 말이죠. 아름답다라는 건 나다울 때 아름다운 거다. 그래서
아름다운 사람, 아름다운 리더가 된다는 것이 우리의 목표이기도 하다. 아름다운 리더가 되기 위해 우리는 말부터 바꿔야 되고, 말을 바꾸기 위해서는 생각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경영하지 않으면, 뭐 좋은 말이 나갈 수가 없겠죠. 몸이 아프면, 요즘에 제가 몸이 아파 보니까, 너무 이게 통증이 심해서 아프니까 생각도 나약해지는 것을 스스로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체력이 바닥인데 정신력으로 버틴다라는 건 저는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체력이 건강해야 여러분 건강한 육체에서 건강한 생각이 깃드는 것처럼 그런 리더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체력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도 그 체력이 건강해져야 생각도 건강해지고 생각이 건강해져야 말도 건강하게 나오겠죠. 그래서 정말 나다운 사람이 되는 것을 잘 여러분 생각하셔라. 쇼펜하우어도 언어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 평소 부정적인 말만 내뱉으면 당신의 삶은 어둠 속으로 빠져든다. 반면 긍정적인 말은 우리의 인생을 더 밝고 행복한 방향으로 이끌어준다. 사업의 미천은 장삿돈을 미천이라고 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우리의 비즈니스의 미천은 꿈입니다. 여러분 모두 여러분의 미천은 꿈이에요. 꿈이 없는 사람은 미천이 없는 거예요. 미천이 없다 보니까 늘 가난하죠. 늘 불안하죠. 늘 허덕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의 생각이 꿈이 없는 사람의 생각은요. 굉장히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부정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일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스폰서 탓이고 이 일이 안 되고 있는 것도 시스템의 탓이고, 이 일이 안 되는 것도 내가 올드베스트 만나봤자, 뭐 똑같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올드베스트를 만나면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어떤 팀을 만나면 여러분 아메이 가시면 다 성공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꾸지 않는 한 성공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여러분의 프레임을 바꾸는 것이 내가 성공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올드베스트 안에서도 누군가는 해나가지만 누군가는 집에 돌아가죠. 누군가는 긍정적인 말을 달고 살지만 누군가는 부정적인 말을 내뱉으면서 이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거죠. 저는 여러분과 우리가 올드베스트 안에서 정말 되고자 하는 거, 정말 나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거,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똘똘 뭉친다라면 안 될 수 있는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되는 것을 계속 생각하고, 되는 것만 상상하고, 그 되는 꿈을 향해서 나아갔을 때, 우리 장사의 미천, 우리 비즈니스의 미천인 꿈을 키울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슈퍼먼데이, 여러분, 우리 1월 달, 2025년도 1월 달에 여러분 모두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 모습을 카톡방에서 보고 있어요. 우리 오늘 진행을 정말 잘 봐주고 계시는 우리 박여진 리더님도 전국을 뛰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전국을 뛰는 스폰서의 모습을 당연하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어,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되거든요. 다른 곳 볼 것 많거든요. 근데 나를 위해서 지방을 와주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요. 또 우리 뭐 여러 리더님들이 계시잖아요. 우리 이미경 리더님, 이용훈 리더님, 우리 임수근 서지민 리더님, 우리 이런 기라성 같은 다이아몬드님, 우리 김현정 리더님까지 다이아몬드님들이 전국으로 쫙 뛰고 있습니다. 정말 이 다이아몬드님들의 이 활동 내용을 보면서 그냥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나를 보러 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러 오는 거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나를 봐주는 거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런 마음을 갖지 않고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성공으로부터 멀어지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회장님이 광주를 가시고 회장님이 일산을 오시고 회장님이 어디를 가시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이게 너무 당연한 거야. 당연한 게 아니라 참 감사한 일이다. 너무 감사한 일이다. 이 감사한 마음을 가졌을 때 우리는 빛을 낼 수 있고요. 시너지를 낼 수 있어요. 자, 우리 모두 또 에메랄드님들이 계십니다. 지금 열정적으로 이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우리 에메랄드님들, 제가 다 호명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 요즘에 아주 빛을 발하고 있는 우리 이정임 리더님, 김성희 리더님, 또 우리 뭐 박서영 리더님도 열심히 하시고 계시잖아요. 나름대로 지금 다 자기의 자리에서 우리 광주의 남현순 리더님, 우리 진주의 장희진 리더님, 또 우리 김호연 리더님 또 우리 군산에서 막 뛰고 계시잖아요. 우리 어, 수빈 리더님. 우리 이런 모든 내 이름 빠졌다고 서운해하지 마세요.
다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에메랄드님들, 우리 홍희선 리더님, 우리 연세 가장 많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참 열심히 해주시고, 우리 또 김성은 리더님까지, 우리 모든 우리 정말 리더님. 그리고 저는 요즘에 가장 칭찬하고 싶은 한 사람을 제가 슈퍼먼데이 할 때마다 한 사람 칭찬하고 싶어요. 한 사람씩. 가장 요즘에 핫하게 칭찬하고 싶다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 김미영 리더님 좀 칭찬하고 싶다. 우리 올드베스트를 만나서 어쩌면 저렇게 성장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누구나 내 안에 거인이 있구나. 그 잠든 거인이 있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 계기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떤 모멘텀이 생긴다. 그런 기회가 생긴다. 그 모멘텀이 생길 때 기하급수적인 성장을 만들어내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미 내면에 그런 거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발견하고 끄집어내주는 그 기회를 그 모멘텀을 만나지 못했다. 근데 지금 그런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김미영 리더님의 막 전국을 뛰시고 또 앞에 나와서 스피치를 하더라도 뭐 열정 가득한 스피치를 보면서 굉장히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이렇게 저분은 에메랄드 가시겠다. 저분은 다이아몬드도 가시겠다. 저분은 저 상태로 정말 직진하신다라면 너무 멋진 리더가 되시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그 파라다이스 호텔 행사 때도 며느리, 아들, 뭐 가족들 다 정말 이끌고 오신 모습을 제가 봤거든요. 너무 진짜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너무 칭찬하고 싶은 일인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한 번도 저 입에서 부정적인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음. 뭐 스폰서가 어쩌고 뭐가 어쩌고 뭐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값진 그 열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 모두 열심히 하시고 잘하고 계시고 여러분 우리 1월 달 우리 일기 마감이 지난달 12월 달에 비해서 조금 떨어졌어요. 그래서 떨어진 주 원인이 있죠. 누군가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에 지난달에는 에메랄드가 나온 팀이 있었는데 이번에 2기에 이렇게 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우리 2기에 정말 전력 질주 하셔가지고 우리 12월 달보다 떨어지면 안 된다. 12월 달보다 반드시 올라가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오토십, 정말 오토십에 대해서 정말 집중적으로 여러분,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오토십의 좀 총체적인 어떤 문제점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장님하고 의논을 할 거고요. 그래서 오토십에 관한 정말 더 열정적으로 여러분의 기본 그 어떤 바탕, 정말 내 미천이 되는 그 오토십을 차곡차곡 쌓아서 우리가 정말 단단하게, 안전하게 지속적인 소득을 받아갈 수 있는 그런 오토시 여전히 끊임없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행 프로모션 더 정말 적극적으로 도전하셔서 우리 발리로 아름다운 발리로 그래서 어제 우리 정태성 리더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우리 정태성 리더가 인도네시아에서 발리로 바뀌었습니까? 이러더라고요.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깜짝 놀라가지고 인도네시아가 발리야 막 그랬더니 아 그래요 저 몰랐습니다 막 이러길래 그래서 인도네시아를 간다 그러니까 좀 그랬나 봐요. 근데 발리로 간다 그러니까 왜 이렇게 좋아하는 거죠? 똑같은 건데 그래서 인도네시아로 갔다가 발리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여행이 될 것 같아요. 우리 누구도 빠지지 말고 뭐 돈 주고 가는 거 없습니다. 전체가 다 프로모션 따가지고 정말 열정적으로 하셔가지고 정말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점수 획득하십시오. 어떻게든 골드 하시고 어떻게든 오토십 하셔서 어떻게든 내 점수 획득하셔가지고 나 여행 같이 갈 거야. 내가 여행 갈 거야가 아니라 내 밑에 파트너 붙잡고 내 손에 양손에 파트너 손 딱 잡고 나는 내 파트너 4명 데리고 갈 거야. 5명 데리고 갈 거야. 이 목표를 세우는 거죠. 네트워크 비즈니스는요, 목표로부터 시작이에요. 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목표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목표가 없는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죽은 거나 마찬가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여러분의 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설정하시고, 오늘도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들 하루 또 되시기 바라고요. 여러분들의 오늘 하루 또 뜨겁게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건강히 쫓아주고